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로 가장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업종 중 하나가 바로 철강 산업입니다. 특히 올해 10월부터 EU에서 철강 업종에 대한 탄소 국경세, 이른바 CBAM을 시범 운영하기로 하면서 산업 전반의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도 지난달 약 7년 만에 철강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었죠. 취재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고 앞으로 변화될 철강 산업의 흐름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철강 산업이 원래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배출이 되나요? 네, 2019년 기준으로요. 국내 전체 탄소 배출량 중에 이 철강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7%가 됩니다. 이거 철강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이게 탄소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철강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고로에 이 철광석이라는 원료를 넣고 이걸 녹여서 원료탄이라는 석탄을 넣어가지고 화학작용을 통해서 철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석탄을 코크스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이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고요. 이 일산화탄소가 철광석과 만나면서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켜 이 철과 이산화탄소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철을 만들려면 탄소 배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친환경적인 탄소가 아예 배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공정을 바꿔야 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이 반응을 수소를 통해서도 일으킬 수 있다. 근데 이게 철광석과 수소가 만나면 물과 철만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제 탄소 배출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왔고 이걸 우리가 수소 환원 제철이라고 이제 부르면서 제가 지난달 발표된 철강 산업 발표 전략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보시면 2030년까지 일단 기술 개발을 완료해서요. 2050년까지 고로 11기를 모두 수소 환원 제철 14기로 대체하자는 목표를 정부에서 세운 겁니다. 이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을 정부가 포함해서 친환경 고품질로 철강 산업이 변화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철강 산업 발전 전략 발표 당시 산업부 장관이 강조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탄소 다배출 산업에서 친환경 산업으로 그리고 범용제 위주 생산에서 고부가 제품 생산으로 환골 탈태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료, 공정, 제품 수출 등 철강 산업 전 밸류 체인에 걸친 대대적인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면에 있는 규제는 당장 올해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고 그런 흐름들이 갈수록 빨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2030년이 돼야지만 이게 가능한 건가요? 네, 오랫동안 포스코에서 이 기존 유동 환원 기술을 활용해서 수소 유동 환원을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기초 기술 개발 단계 수준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자면 이제 기초 기술 개발, 그러니까 설계 부분도 2025년 정도가 돼야 가능하고요. 100만 톤급 실증을 조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는 2030년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환경 규제가 너무 빨라지고 있다 보니까 이걸 좀 단축해보자 이렇게 좀 방향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포스코가 준비하고 있는 이제 개발하고 있는 기술은 철강 품질을 놓고 봤을 땐 유럽에서 좀 기술 개발하고 있는 기술 방향하고 좀 다르다고 해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유럽보다는 조금 그 기술의 이제 개발 속도가 약간 늦은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유럽의 방식은 좀 그 원료 사용에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근데 향후에 그 철광석의 품위가 좀 저하되고 저품위 원료 그 철광석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떤 지속 가능한 어떤 수소 환원 제철을 위해서는 어떤 저품위 원료, 그 원료 사용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그린 철강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이제 규제가 좀 빨라지는데 30년까지 저희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전기로라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철 공정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철광석을 기반으로 고로에서 철을 이렇게 뽑아내는 방식이 있고요. 전기로 방식은 기존의 철, 스크랩이라고 하는데 철 제품들, 그러니까 철 폐기물을 활용해서 정기적으로 다시 철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국내에서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동부제철 등이 대표적으로 전기로를 활용해서 철을 생산하고 있고요.
포스코도 전기로를 만들겠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전기로가 좀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탄소 배출 때문에 좀 문제되기도 하는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무탄소 전원이 이게 함께 확대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 완전히 좀 그린 철강을 전기로를 통해서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네. 될 수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는 뭐 친환경 제철 방식이 되겠는데 그렇다면 그 전기로의 원료가 되는 고철들은 확보가 많이 된 상태인가요? 네, 뭐 사실 원료이다 보니까 이게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는 거의 한 50% 정도는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국가들이 이미 이 중요성을 알고 이 철 스크랩을 철 스크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철 스크랩의 수출 관세 40%를 부과했고요. 2021년부터는 철 스크랩 수입을 재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이 톤당 70유로의 수출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요. 호주 역시 올해부터 철 스크랩 수출 제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철 스크랩이 자원이 아니라 이 폐기물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법령상. 그래서 이 철 스크랩을 모으는 회사들이 좀 이렇게 영세적으로 좀 많고요. 네. 그러니까 뭐 중견 회사 정도밖에 없어서 이 산업 자체가 육성되지 못했다라는 이제 비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부와 환경부는 이 철 스크랩을 순환 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게 영세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 철 스크랩도 품질이 다 있는데 이 품질에 대한 기준도 조금 주먹구구식이고 이 품질을 이렇게 검사하는 방식도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기술도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는 뭐 AI 기술 등을 도입해서 이 철 스크랩의 선별 방식 이런 것을 선별 방식 등 기술을 키우는 것도 좀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이 친환경으로 공정과 제품을 전환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수출 전략은 또 정부가 일정한 정도의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재 어떤 입장이나 전략이 있을까요? 네, 그 업계에서는 그동안 이로 가는 물량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그 탄소 비용이 연간 한 3천억 정도로 예상을 해왔습니다. 근데 실제 이게 정말 얼마나 비용이 될지는 아직 세부적인 연구 결과가 나온 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요의 문제도 있고요, 공급 측면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이게 뭐 탄소 배출권 가격만 포함해서 볼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 연구가 돼야 되고요. 또 EU 내에서 생산하는 생산물조차도 다 이제 환경 규제를 받기 때문에 역시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우리 제품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좀 면밀히 봐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 운영하는 10월부터는 당장의 비용이 부과되는 건 아니고 이게 보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고요. 특히 좀 산업부에서 들여다보는 것은 뭐 중국이나 일본에서 유럽으로 향했던 제품들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에 이 국내 이제 철강사들의 경쟁 요소가 또 하나 더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영향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서 올해 안에 관련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이 세계적으로 탈탄소가 주요 화두로 또 필수적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 철강 기업들이 이 흐름에 빠르게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